종목답사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자 종목 시간 D&E 루트 김민우 부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고 싶었던 종목 모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기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우 부장님께서는 기회 종목으로 이 종목을 들고 오셨다고 해요. LB세미콘입니다. LB세미콘. 한때는 방탄소년단 테마주로 불리던 종목이 반도체 실적주 변신을 꾀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평판 디스플레이용 DDI 및 그다음에 CIS 등 그 비메모리 반도체 범핑 및 패키지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일단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오는 2월 21일 BTS 컴백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본업인 CIS와 그다음에 DDI의 매출 성장으로 인한 모멘텀을 상승으로 인해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이제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은 BTS 관련 모멘텀부터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BTS는 이제 오는 2월 21일 오후 6시에 정규 4집 앨범이죠. 맵 오브 더 소울 7을 전 세계에 이제 동시 공개하면서 컴백을 하게 되는데요. 컴백과 동시에 미국 시간으로 21일 미국의 MBC 유명 아침 토크쇼인 투데이쇼에서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고, 24일에는 MBC 더 투나잇쇼 스타링 지미 펠런에서 타이틀곡 무대를 최초로 공개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스타다운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 동사의 대주주인 LB가 BTS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지분을 투자한 그 LB 인베스트먼트를 100%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BTS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BTS가 타이틀곡인 온과 그다음에 트랙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 이미 지난달 9일 새 앨범 선주문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324만 장을 돌파한 데 이어서 지난달 말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선주문이 400만 장을 넘어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BTS 음반의 성적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IPO를 위한 상장 주관사 콘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등 상장 관련 이슈도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서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본업인 CIS와 DDI 관련 모멘텀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우선 DDI의 경우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이 기존의 이제 LCD에서 OLED로 전환되는 추세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디스플레이 구동칩인 이제 DDI 같은 경우에 LCD보다 이제 OLED에 더 많이 탑재가 되기 때문인데요. 같은 크기의 이제 LCD에 비해서 약 2.5배 정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OLED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실적 상승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소니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CIS 시장이 확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후공정 외주 서비스 공급사로서의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향 매출 의존도가 기존엔 좀 높은 상향이었는데 삼성전자 향 펌핑 매출의 상승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했었는데 삼성전자로 추정되는 곳에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겠죠? 네, 일단은 뭐 실적 같은 경우는 지난 2019년 3분기까지 누적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액 2,907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 414억 원으로 2018년 전체 매출을 이미 뛰어넘은 상황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2019년 전체 매출은 한 3,900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600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그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게 이제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분기에 높아진 시장의 실적 기대치를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하던 주가가 오랜 기간 조정을 좀 보이면서 실적에 대한 이제 시장이 눈높이는 이전에 비해서는 좀 낮아진 게 사실인데요. 따라서 2020년에는 전년과 같은 이제 폭발적인 실적 상승보다는 꾸준한 매출과 그다음에 영업이익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2020년에는
매출액 4,300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670억 원 정도로 2019년 대비 한 10% 내외의 안정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도 그동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감에서일까요? 외국인이 많이 팔더라고요. 왜 매도하는 걸까요? 일단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기는 해요. 일단 네. 실적으로 좀 본다고, 수급으로 좀 본다고 하면은 한 6,690원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작년 11월 22일을 시작으로 해서 뭐 전일인 2월 17일까지의 누적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한 117억 정도를 매도하는 동안에 개인이 약 24억 정도, 그다음에 기관이 약 129억 정도를 매수해 주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제 개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뭐 저점 대비해서 전일 종가까지 약 한 38% 정도가 상승을 했고, 개인에 비해서 기관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으므로 외국인의 누적 순매도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전일에 한 외국인들이 50억 원 규모의 매도를 한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수급적으로는 뭐 그럭저럭 양호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난해 12월 코스닥 150 정기 변경으로 인해서 동사가 코스닥 150에 이제 신규 편입되면서 거래 대금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외국인의 수급 변화를 좀 주목하면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외국인의 매도 흐름이 감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올해 들어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상승세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일단은 뭐 차트로 보면은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한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6월 13,050원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작년 10월까지 약 5개월 동안 긴 조정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6,690원을 저점으로 지지한 이후에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을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선을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죠. 2월 14일에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나오면서 직전에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8,900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승 추세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올라가 준다고만 하면은 뭐 물론 고점 돌파에 따른 그 단기 차익 물량, 실현 물량에 인해서 뭐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물량 소환 이후에는 꾸준히 추가 상승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손절 같은 경우는 뭐 휩소를 고려해서 한 8,000원 정도 자리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 이제 지난해 저항선과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자리가 한 11,000원 자리 부근이기 때문에 이 부근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11,000원, 손절가 8,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박자 차트로 정리해 봐야겠죠? 외국인의 수급 개선 여부에 주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모멘텀과 가격 측면에서 메리트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박자 종목이었습니다. DN이누트 김민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